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릉왕자 궁중이야기.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지난 긴 연휴들은 어떻게 보내셨나 참 궁금하네요. 저는 지난 연휴 동안에 직업을 좀 바꿔봤어요. 디자이너로 변신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디자인이 천정 벽지와 바닥 장판, 네, 무늬들을 구상하는 그런 디자이너로 변신을 해서 침대에 누워서 천장 벽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보면 또 어떨까, 저렇게 색깔을 칠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공상을 하면서 무려 장장 6일의 시간을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이렇게 같이 있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어린이날 행사를 많이 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 점심 식사를 절밥으로 때웠다는 가정도 꽤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날은 다른 해보다 조금 주머니가 많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5월 달의 시작을 그냥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훅 지나가면서 한 6, 7일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5월 1일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5월 7일, 5월 6일이죠. 5월 6일 대체 휴일까지 해가지고 6일이 휴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벌써 8일입니다. 자, 5월 8일,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뭐 어버이날이라기 때문에 뭐 평일이 어버이날이니까 그 집안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실 줄 모르겠는데, 오늘 서천군에는 행사가 참 많았어요. 그 행사 이야기는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다 같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어버이날 행사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치러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어버이날을 챙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근데 왜 너 혼자 떠들고 있냐고요? 태릉왕자 궁중이야기 옆자리에 맨날 나오는 사람은 왜 안 나왔냐? 네, 오늘 뉴스 서천의 고종만 대표님은 연휴 기간 동안에 취재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휴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문 지면으로 지금 나간 게 없어서 저희들이 오프닝 끝나고 나서 전화 인터뷰로 뉴스서천 고종만 대표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소식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찌됐든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은요 진짜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5월 8일 어버이날, 그 다음에 5월 15일이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스승의 날 바로 지나면 5월 19일 성년의 날, 그리고 거기서 이틀 더 지나면 5월 21일은 무슨 날?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은요 아예 모든 가족들이 다 한 번씩 겪는 그런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요 성큼성큼 이제 봄은 저 뒤로 멀리 가고 있고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조금 쌀쌀한 기운이 들고 찬바람이 좀 분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딱 이때가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건강이 어려워질 때니까요. 건강관리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우리한테는 정말
뜨겁고 뜨거운 여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2025년 5월 8일 방송 출발할 건데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시죠. 오늘은 무슨 날? 어버이날. 그래서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불러보셨죠? 지금은 진짜 오늘 같은 날만 귀에 들어오는 그런 노래가 돼버렸습니다. 어버이 은혜 같이 듣고 오시죠. 어버이 은혜, 어머님 은혜, 아버님 은혜. 참 부모님에 대한 은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인간은 바로 선대에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의 후대도 존재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를 다 제치고 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큼 큰 은혜는 없죠. 어찌됐든 부모님 은혜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핑계 삼아 오늘 하루만큼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부모님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아까 여담입니다만 점심시간에 점심을 손님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 하고 울렸어요. 전화 이렇게 바탕을 봤더니 아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부에 아들은 그냥 아들이라고 돼 있고 딸은 이쁜 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그냥 무뚝뚝해서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딱 오길래 오늘이 어버이날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아버지? 그래서 그랬더니 뭐 하세요? 그래서 아빠 점심 먹는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버이날 어버이의 날 어머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 아빠도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는 줄 알아세요? 이 녀석이 됐죠 아버지?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참 대단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참을 전화기를 쳐다보면서 저 혼자 피식피식 웃었던 그런 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참 아들들은 참 그렇게 무뚝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딸은 뭐 하느냐? 네, 딸은 지금 사위랑 제주도 놀러 갔어요. 제주도에서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아빠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휴 자식 키워봤자. 아무튼간 그렇게 우리 자식들이 어디선가 아무 걱정 없이 저의 걱정을 안 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부모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노래를 들었더니 또 찡하네요. 저는 어머니한테 오늘 오전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벌써 50년 가까이를 전화를 드리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어머니와 전화 연결을 하게 되면 코끝이 좀 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너무 센치해지기 전에 이제 우리 또 본업으로 들어가죠. 자, 테리왕자 궁전 이야기 오늘 소식 전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옆자리에 있는 뉴스서청 고정만 대표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래도 뭐 제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요. 전화 연결을 좀 해서 한 주간에 우리 서청 국민 여러분께 전할 소식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받으시려나? 예.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 대표님.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테리우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주 너무 오래됐네요. 그러게요. 제가 지난주는 뭐 근로자의 날 때문에 여기 스튜디오가 근로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방송을 결방을 했고 또 올해 이번 방송은 또 고 대표님께서 휴관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자리에 못 모셨는데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고 대표님하고 연결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고 대표님 전화로라도 좀 인사를 드리고 뭐 짤막한 우리 국민들께 전할 소식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올렸습니다. 네,
사실은 그 지역 신문이 이제 적은 인원들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데다 보니까 네. 그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기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에나 기관 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네네. 사실은 그 신문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야 뭐 그날 있는 거 가지고 소화를 하면 되지만 이 종이 지면은 그 정해진 지면을 채워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채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연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었죠. 1일부터 해가지고 네. 사실상 6일까지 그냥 전부 그냥 대체율까지 신문 전부 다 제작을 이어서.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6일 날이 사실은 그 편집 마감일인데 뭐 도저히 뭐 신문 발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휴관하는 과정에서 그 전주에도 사실 저희가 방송을 못했고,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중요한 건이 서면 주민들을 찬반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 부사호의 수상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 농어촌공사하고 SK ENS 때문에 ENS 때문에 그렇거든요. ENS. 네. 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수 끝에 3수 만에 뭐 전기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찬성 쪽에서는 그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발전 허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뭐 희색이 만면한 반면에 그 부사호 수상 태양광을 반대했던 이 반대 그러니까 수상 태양광 저지 대책위 쪽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게 완전히 그러면은 이게 조건부로 무슨 승인이 난 거라고 들었는데. 네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이게 없는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어찌됐든 진행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부사호 수상 이번에 그 회의가 열렸던 게 4월 25일 날 제 311차 그 회의에서 이제 그 SK ENS가 신청했던 부사호 햇빛 나눔 태양광 발전소 1단지하고 2단지 발전 사업에 대한 그 허가안을 심의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심의에서 그동안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보류 사유로 들었던 주민 수용성 문제는 이번에 그 조건부 허가에서 이제 그 수용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찬반이 여전히 비등하고 있고 비슷비슷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건부 허가에는 이거를 빼놓은 상태에서 개통보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2031년 12월인데 이제 한전하고 한전 거래소에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2031년도 12월 예정인 개통보강 요걸 통해서 이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거 해줬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찬반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거를 허가안을 의결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요걸 두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임 정부에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잖아.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이라든지 정반대로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규제를 하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부 그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고 해서 이제 그런 비난도 받았지만 네. 이 신재생 에너지야말로 그야말로 그 무공해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요거는 그 당연히 그 이제 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제 기상이변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네. 사실은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부사호 수상 태양광이라든가 그 대규모 이제 그 산림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데에 대규모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어떤 있죠.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사호 수상 태양광 역시도 반대측이 요구하는 것들은 거기에 이제 천연기념물들이 이제 쉼터이자 먹이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네. 그리고 이제 서천하면 김이잖아요. 그렇죠. 그 김 세척수로도 사용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태양광은 수상 판넬을 태양광을 덮어버리면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패널에 이제 그 먼지가 앉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세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척에 따른 어떤 그 오염, 화학물질 오염과 그렇죠. 태양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햇빛을 못 받지 않은 수생식물이 그렇죠. 뭐 예, 예. 소멸되고 물론 녹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제 햇빛이 없으니까 이제 네네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인간만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새를 비롯해서 동물들하고 서로 공존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실 멧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산에서 살아야 될 애들이 이 도심에 출몰하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곳을 다 인간들이 다 빼앗아 가지고 먹이도 없고 그러다 보면 민가 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 밑에 심어놓은 뭐 작물들 다 뒤져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던 자리잖아요. 원래 이 동물들이 사용하던 곳을 인간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개발해서 작물을 심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부사호 수상 태양광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니 공존해야 되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수상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전력이 지금 남아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농업인들한테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존재 이유거든요. 근데 농어촌공사가 이게 이제 기타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기타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기타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염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져야 되고 그 오염된 물로 농사 지어서 재배한 것을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오염물질 중에서 이제 뭐 안 좋은 것들은 체내에 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됐건 막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게 허가 발전량이 지금 신서천 화력 1기 새로 지은 1기어만 먹는 90메가와트급이거든요. 네네, 들었어요. 발전소 하나잖아요. 네. 크더란 거잖아요. 상당히 그럼 어마어마하다고. 부사호 이 면적의 대부분을 다 뒤덮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어찌됐든 문제도 많기 때문에 네네. 지역의 환경 단체하고 지속 가능 지역 발전 네네네. 재단 협의회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지하고 저항해서
막아야 된다는 어떤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고 음. 지역 주민들도 제가 듣기로는 찬성파보다는 반대파가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전에 들었거든요. 거기다 또 지난 방송에서 고종만 대표님께서도 취재하셨던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들어봤을 네네네. 때도 예, 예. 이번 그 전기위원회에서는 뭐 이걸 갖다가 승인을 안 할 것처럼 그런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사업을 해서 패널 다 깔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2031년까지 음, 전기 연결만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그렇죠. 예? 예, 맞는 거예요. 뭐 3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일단은 사업은 해. 판넬도 깔고 할 건 하는데 일단 거기서 발전해 갖고 전기를 빼는 거는 31년부터 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예, 전기를 발전한다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패널을 그 수면 위에 덮는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그 패널을 수면 위에 덮는 거는 일단은 허가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자체인 우리 서천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조건부 허가가 났기 때문에 네. SK E&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지금 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개발행위 얘들이 허가를 요청을 하면 네. 여기에 대한 그 군 또는 그 도에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그 심의하기 위한 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 어느 군에서 할 건지 아니면 충남도에서 할 건지 여기에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조건부 허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전 측에 개통연계 신청도 해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산자부의 그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가 신고 이런 그 관련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주민 그 저지 대책위도 그렇지만 그 서천군 역시도 전기위원회의 이번 그 허가 안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한 얘기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반 의견 그 찬성 쪽이 좀 더 그 많은 이 서명을 냈던 것만큼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찬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지역 수용성 문제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작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쪽에 작년에 이제 그 회의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지역 수용성 추가 재고 노력 이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서천지속협이라든가 이 부사호 수상태양광 저지 대책위 같은 경우는 곧바로 이제 이 결과가 나오니까 왜 군수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했다가 왜 중립적인 의견을 내고 하냐,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군수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이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1일날 군수 면담 해가지고, 이 군수한테 수용 불가 확약을 받지 않으면, 춘장대 해수욕장 협의회, 운영협의회라든가, 춘장대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직을 전부 다 사퇴하고 군정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지대책위 쪽에서는 도대체 수용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낼 수 있었는지 네. 회의 서류에 대한 어떤 공개 네. 심의 결과에 대한 공개,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의 감사 청구, 네. 이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제 추후에 이 전기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조건부 허가가 났지만
앞으로 이제 지자체는 이 서천군이라든가 충남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이 허가돼서 이제 가동이 될지 여부는 이제 군과 그다음에 충남도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만일에 이제 군에서는 네. 군에서는 이게 이제 도에서 계획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러면 군에서는 이제 반대 의견을 내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이고, 1일날 군수하고 면담 내용은 참상책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그때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절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양쪽 다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요. 그 반대의 기조는 뭐 변함없는 거고요. 우리 서천 군민들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설치 반대에 대한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고, 일단은 충청남도와 서천군의 어떤 대응을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또 우리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요. 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네.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 허가에 대해서 네. 반대 입장을 보였고요. 네. 역관측 사업 대상지로 이렇게 선정이 하고 있고, 뭐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쉽사리 이거 사업이 이게 SKENS가 이 쉽사리 여기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결과를 이렇게 속시원히 전해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어찌됐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연휴 동안에는 뭐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디자이너 수업을 좀 받고 왔는데, 고 대표님 뭐 하셨어요? 저도 연휴 동안에 어디 뭐 특별히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했던 일들도 좀 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만, 행사들도 많고 그랬는데. 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혹시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가슴에 좀 다루셨습니까? 어제 저녁 식사 오늘은 안 하고 네. 하루 전날. 네. 오늘은 나가서 식사한다고 그러면 이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 전에 이렇게 여유 있게. 네. 자제분들하고 아버님 모시고 자제분들하고 좋아하시는 것 드시면서 효도도 하시고 효도도 받으시고 하셨네. 그렇죠. 네. 어찌됐든 부럽습니다. 저는 자식놈들은 전화가 갖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됐죠?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됐죠라는 건 누가 시켜서 한 얘기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버이날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그럼 이거면 됐죠 아버지? 전화 끊을게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굉장히 신식이네. 네, 하여간 아들놈들은 키워봤자 허당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시절이 점점 이제 우리의 이제 봄은 저 뒤로 도망갔고 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3, 4, 5월 달까지 봄이고요. 이제 봄은 6, 7, 8이 이제 여름입니다. 네,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절기고, 지금 기온 보니까 한낮에는 덥고 초저녁하고 새벽에는 좀 쌀쌀하고 하는 그런 일기가 자꾸 오는데, 한낮에는 2, 3도로 24, 5도를 막 상회하더라고요. 그렇죠. 새벽에는 막 추워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교차가 너무 큰데 우리 고 대표님 다음 주에는 꼭 우리 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또 전화 인터뷰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네. 네,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오늘 하루 어버이날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스타라는 그룹 아시죠? 지금은 없는 걸그룹인데 뭐 시스 듣긴 들었습니다. 네, 시스타가 부르는 노래요. 내 몸을 좀 만져달라는 뜻 같아요. Touch My Body. 자, 이 노래 우리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하시죠. 네, 저 많이 쉬셔가지고 좀 그럴 텐데. 그리고 돈들 많이 쓰셨을 텐데 이제 저 어디 외출하지 마시고 돈 지갑 단단히 맞아요. 차가십시오. 네,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예, 다음 주에 꼭 스튜디오에서 뵙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들으면서 우리 뉴스사촌 고정만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꾸 몸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스타 전설의 우리 걸그룹이죠. 노래 같이 듣고 왔습니다. 자, 뉴스사촌 고정만 대표님 인터뷰는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버이날 행사를 아침 9시 30분, 아침 10시 두 개의 어버이날 행사를 뛰고 왔어요. 내거 무슨 연예인 같죠? 행사를 떴다고 하니까. 아침 9시 30분에는 저희 병원 환우분들 중에 65세 이상 하는 환자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 모셔놓고 제가 인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를 부르냐 했더니 원장이라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바로 10시에 서천군 제 53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군민회관이죠. 문예의 전당에 갔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상당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 제 53회 어버이날 행사인데요. 오늘 행사는요. 그 서천군 노인복지관이 주관을 한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주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되게 많이 포진이 돼 있었고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약 1000여 명 가까이가 지금 모이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군수, 군의회 의장, 군의원, 도의원, 뭐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관단체 뭐 기관장들 뭐 다 모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왜 앉아 있는지 나는 누구고 여긴 뭐 어딜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옆을 보냐고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또 방청객들이 좀 오셔가지고 지금 저분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네요. 어찌됐든 오늘은 약 1,300~1,4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군민회관이라고 부르죠. 문예의 전당에 모이셔가지고 오늘 행사를 치렀었는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뭐 효행상, 효부상, 뭐 참어버이상, 뭐 군수표창, 군의장 표창, 뭐 여러 가지 표창들 받고 뭐 했는데요. 그 행사를 주관했던 노인복지관 관장님하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해서 오늘 행사에 후일담이라든지 뭐 준비하는 과정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겠죠. 설마 내 전화인데. 내가 아주 생으로 뭐 전화 연결은까지 다 보내드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짠 듯이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태료왕자 궁중이야기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저는 뭐 진행자 태료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서천군 노인복지관 박종석 관장입니다. 네, 안 그래도 서천군 노인복지관 관장님을 제가 애타게 찾으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전화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5월 8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인복지관 주간에 서천에서 봄에 뭐 보기 힘든 어르신들 1000여 명을 모셔다 놓고 하는 행사를 주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행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그 행사는 어떻게 보니까 오늘 53회더라고요 벌써. 네, 맞습니다. 네, 이 행사는 어떻게 주관이 됐고 어떻게 잘 성황리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오늘 아시다시피 저희가 5월 8일, 매년 네. 5월 8일이면 저희 어버이날 기념식 및 실버 문화축제라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아, 네. 네, 서천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효행자라든지 장한 어버이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또 하기도 하고 네.
저희 서천군을 통해 뭐 경로 유친이라든지 휴행 사상을 좀 고취시키고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공연과 또 오늘 같이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칫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잔치죠. 좀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큰 행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오늘 준비하신 뭐 여러 가지 음식들 뭐 행복 밥차 뭐 이런 것들이 같다고는 하는데 그 중에 네. 준비하신 음식이 대표적인 게 네네. 찰밥, 아욱국, 불고기 뭐 이런 것들로 점심 식사를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게 나름대로 또 주변에서 우리 서천군의 따뜻한 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어르신들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다 후원. 또 부족한 재원들이나 또 이런 물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런 성대한 행사를 좀 치를 수 있었고요. 네네네. 매년 제가 느끼는 거지만 어르신들이 그나마 이제 잔칫날이다 보니까 좀 네.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불굴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뭐를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우불고기요. 소불고기. 네네네네. 우불고기 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소불고기. 네, 우리 네, 촌 사람들은 맞습니다. 소불고기라고 그래요. 네네네. 아, 소불고기였었어요. 네. 불고기가. 네네. 서천군 노인복지관 따봉이네요. 아이고 뭐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정성스럽게 오늘도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아니, 가셨습니다. 근데 관장님 저 인터뷰하는 도중에 죄송한데 목소리가 네네. 너무 감미롭고 너무 부드럽고 아유. 너무 아니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과찬이십니다. 네? 이게 진짜 이렇게 중후한 저음까지 섞이셔가지고 네. 저 사모님을 목소리로 꼬셨죠? 아이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서천군 노인복지관은 서천군이 지금 어떻게 따지면 충청남도에서도 초고령 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 저기 뭐 15개 시군 중에서는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고령 인구로는. 네, 맞습니다. 충남 청양을 다음으로는 서천군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네. 그 초고령 인구들이 포진해 있는 서천군에서 노인 복지관을 또 운영하시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네. 또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보람도 있으실 건데 그 뭐 애로사항은 뭐 얘기를 해도 끝이 없겠지만 보람된 부분들이 좀 있으면 한 가지 에피소드만 좀 전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네. 많은 어르신들이 좀 가정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 또 이렇게 밖에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제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항상 변화된 프로그램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복지관에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자면 뭐 바크 골프라든지, 그다음에 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AI를 통한 또 이렇게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에서 뭐 요즘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규모라는 게 물론 있으실 텐데 네. 그 서천군 관내에서 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다 수용하려면 네네. 일단은 그 수용한다는 것 자체, 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를 하려면 가장 큰 게 거기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인원수가 좀 더 확충이 되고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대노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이제 따라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네. 운영비라든지 뭐 사업비는 그렇다 쳐도 기초적인 어떤 고정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될 텐데 그런 예산들이 서천군에서 좀 지원이 좀 원활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도 이제 서천군의 좀 재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서도 네네네. 저희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에서 다양하게 또 이렇게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또한 저희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복리 향상을 위해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그램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또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라도 많은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서천군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군요. 네네네네. 다행이네요. 네네네. 안 그래도 하면은 가서 데모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해주신다니. 예, 뭐 이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재원들이 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또 뭐 예산의 한계성들은 분명히 있지만 또 그런 한계성들을 또 저희 운영하는 법인과 또 이제 주변에 있는 후원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또 많은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기관의 색깔은 그 기관을 운영하고 그 기관을 운전하는 수장인 관장의 노력이 그리고 관장의 희생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천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역대 노인복지관 관장님들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현 노인복지관 관장님만큼의 희생과 노력은 보여지지 않았는데 지금 박 관장님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이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됐다고. 이거는 지금 세 평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관장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세 평을 그렇게 듣고 있어서 우리 감사합니다. 박정석 관장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국민 입장에서 너무 드리고 싶고요. 항상 별 때마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아까 그 사업 얘기를 하실 때 보면 AI 관련된 사업도 같이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했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무슨 댁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무슨 뭐 AI 로봇인가? 무슨 뭐 그런 사업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 다니면서 그 사업을 뭐 활성화시키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서천구는 지금 활성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매년 그 지원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로봇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한 3년 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들이 좀 좋다 보니까 군과 좀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좀 특화를 시켜가지고 현재로서는 이제 매년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로봇 대수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검증을 좀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올해까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 나가서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의 어떤 댁에 계시면서 그 우울감이라든가 혼자 고립돼 있는 그런 고립감을 그 AI 로봇이 어느 정도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최첨단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이 진짜 전국 단위로 따지면 가장 작은 규모의 어떤 인구를 갖고 있는 이 작은 소도시에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노력도 물론 있겠죠. 뭐 운영하는 팀이라든지 복지관 내의 어떤 그 사업단 사업팀들이 하겠지만 이 박정석 관장님의 관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 사업들은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것들이 해를 받고 나가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대수를 늘리고 사업의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거는 관장님의 노력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제 노력보다도 또 직원들의 노력이 또 같이 함께 따라주고 당연하죠. 그거는 직원들이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얼마나 관장님이 채찍질을 했겠어요. 어쨌든 그 어떤 기관의 최종 기관장의 역할은 참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즐거움을 다 같이 희노애락을 그냥 하루에 수십 번을 겪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우리 서천 노인복지관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여간 어버이 은혜에 대한 53회 어버이날 행사는 그럼 지금 뭐 아까부터 소불고기까지 다 드시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보조금을 또 지원받다 보니까 기념품은 제공을 하지 못하고요. 그놈의 선거법. 다양한 공연들을 또 저희는 또 이번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공연이요. 네네. 그 혹시 뭐 가수도 그랬나요?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에 대한 공연들을 또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어린이.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공연단을 또 식전 공연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장항 어린이집 또 어린 아이들이 또 예, 축하 공연을 또 재롱잔치도 해주셨습니다. 보여주고. 네네네.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아주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승환 가수를 또 초대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흥겹게 지금 이승환 씨 알죠? 그 등치 크고. 네, 그 진또배기를 불렀던 고 이성우 가수의 아들이죠. 아들이시죠. 네. 네네네네. 어찌됐든 오늘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서천군 어르신들은 정말 풍성한 어버이날 네. 축제를 같이 즐기셨을 것 같고요. 네. 한국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서천군 노인복지관 네. 관장님이야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행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끝나셨으면 직원들한테 노고를 네. 좀 취하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직원들한테 수고했노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좀 꼭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그 어버이날 행사는 그렇다 치고 네네네. 또 있더라고요. 서천군 네. 노인복지관이 세상에 난 노인복지관 해가지고 노인들만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주식회사 코츠라는 회사하고 서천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하고의 어떤 어린이날 무슨 뭐 프로젝트 나눔 프로젝트를 했다는데 여기에 보니까 네. 서천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민간위원장이 박 관장님이시더라고요. 네. 아니 도대체 좋은 일을 도대체 명식을 몇 좀 가지를 하고 하는 거야? 또 뭐 지역사회 또 활동이다 보니까 네. 또 많은 또 사회복지를 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일원으로서 네. 또 그 역할이 또 책임이 좀 부여져서 가지고 예.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코치하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또. 예, 코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이제 장항 원수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네. 매년 또 이 대표님께서 우리 지역 사회에 지정 기탁을 많이 좀 해주고 계세요. 지정 기탁. 네. 뭐를 하는데 써라. 네,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소중하게 좀 사용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이었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안에서 두 가지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가지고 네네. 하나는 이제 큰 제목은 이제 주식회사 코치와 함께하는 마음 나눔 프로젝트라는 그 사업 아래 마음나는 하나는 네. 이제 달콤한 하루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네. 아이들의 욕구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달콤한 것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아이스크림, 도넛,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원 사업, 그냥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하나를 좀 병행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두 번째로 이제 문화로 피어나는 너의 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좀 지원해서 다양한 이런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그 뭐 한 5,000원짜리 하나 떡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0만 원을 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어디야 주식회사 코치? 네, 우리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큰 역할들을 매년 하고 계시고요. 예. 네, 장항에 좀 공장이 한 3군데 정도가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민간 기업에서 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해서 네네. 서천군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정 기탁이라는 게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게 네네. 내가 기탁을 어떻게 할 건데 이 기탁은 꼭 내가 지정한 곳에다가 사용을 해달라. 네, 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따지면 기탁 기부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막연하게 우리 연말 되면 구세군 모금이라든지 뭐 사회복지 공동 모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 그냥 기여금 기탁금 뭐 아니면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뭐 여러 가지들 그 세계 뭐 네, 어린이 뭐 기아 뭐 구제하는 뭐 이런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냥 뭐 월 2만 원, 3만 원씩 그냥 통장에다 자동 이체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낸 게 2, 3만 원이 매월 2, 3만 원이 어떻게 쓰여진지 모르는데 이렇게 주식회사 코치 같은 경우에는 서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뭐 마음 나눔 프로젝트하고 프로젝트. 네, 또 네. 무슨 너의 뭐 꿈? 너의 꿈을 지원한다? 네, 이제 두 번째 사업이 이제 문화로 피어나는 너의 꿈 지원 사업. 문화로 피어나는 네, 너의 꿈 지원 네, 사업. 네. 이렇게 딱 두 가지의 목적 사업을 딱 네, 정해서 맞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딱 전달을 하면은 네, 그걸 네. 받아서 우리 저 민간 이제 위원장님이시니까 박종석 위원장님께서 관장님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딱 적정한 어떤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야, 이 박종석이라는 분이 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를 섭렵했으면 잘하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알지. 또 이게 우리 또 지역 사회에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네네. 갈 수 있는 또 이런 그 기업체가 있다는 게 올해 제가 또 민간위원장 하면서 네. 너무 이렇게 흐뭇함을 좀 느끼게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또 크게 또 코치에다가 네네. 우리 지역사회 사실은 이렇게 크게 통 큰 그 나눔 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좀 그렇지. 1호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건의도 드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말씀하신 주식회사 코치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업들이 비단 주식회사 코치만의 이제 그 도움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찌됐든 사회공헌, 지역공헌을 하고 네, 싶은 분들이 그렇죠. 꽤 네. 많아요, 사실은. 근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창구를 못 찾으셔서 네.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이게 무슨 뭐 돈을 기부하고 뭐 현금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대표님께서 오셔갖고 뭐 몸으로 뛸 수 있는 것도 다 기여잖아요. 네, 네.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것도 기여고 네. 지역사회에 계시는 이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지역사회 의 어떤 그 환원에 대한 어떤 계기들을 자꾸 만들어주고 네.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이시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민간위원장이신 우리 박종석 관장님의 위원장님의 어떤 요번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의 어떤 두 건의 이런 큼지막한 이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널리 좀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저도 또한 제 역할로서 네. 더 많은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적인 부분 안에서 발이 닳도록 이렇게 좀 뛰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관장님 좀 어떻게 좀 쉬엄쉬엄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아직 쉴 젊잖아요. 시간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기관에만 그냥 이렇게 표현을 되나 틀어 박히셔가지고 연말 되면은 아주 그냥 1년간을 소진을 다 하셔갖고 연말 되면은 그냥 얼굴이 초췌해지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새봄이 돼서 또 파릇파릇해질 때쯤 되면 조금 기운을 좀 내시면서 또 기운 내서 또 한 해를 또 달리시다가 또 올 연말을 또 보고 싶어요. 박종석이라는 사람이 아유, 어떻게 네. 1년간 언제든지 에너지를 뵙겠습니다. 쏟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천군의 노인복지와 또 이렇게 이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서천군의 요소에 이렇게 일들을 해주시고 온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박종석 관장님, 네. 제가 대신해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그런 네. 힘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네, 노래 네, 선물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네. 좀 쉬시라고 비행기 타고 네. 한번 저 멀리 좀 떠나보시라고 거북이의 네. 비행기 노래를 선물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힘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노인복지관의 박종석 관장님과 인터뷰를 마쳤고요. 선물로 거북이 비행기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같이 떠나시죠. 정말 서천의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박종석 관장님이시네요. 자, 오늘 댓글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볼까요? 유선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뭐 엄청난 댓글들 달아주셨고, 까르릉님은 누가 간지럼을 이렇게 태우는지 모르겠는데 까르릉님 안녕하세요, 보이날이네요 하셨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현월님께서 우리 아들 어버이날 노래 선정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아들이
다 비슷한 것 같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현월님도 뭐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과 저녁 식사 잡으셨다고 하는데 부모님하고 저 맛있는 정말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하셔야 돼요. 내 진짜 여러 번 실패한 게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다 해갖고 했는데 전혀 입맛에 안 맞으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평상시에 잘 드시는 거를 골라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밍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블루밍님은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합니다. 잘 계시죠? 네, 그리고 미니킴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요. 네, 미니킴님도 한여름 이제 날씨 이제 여름 날씨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태양자 공중이야기 5월 8일 어버이날 방송은 또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뭐 너무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도 있고요. 다다음 주도 있어요. 다다음 주? 가만히 있어봐. 다음 주, 다다음 주. 어머, 다음 주밖에 없어요. 다다음 주 저 없어요. 다음 주에 고정만 대표랑 같이 보시고 다다음 주는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는 제가 사막에 가는 관계로 여러분들 못 뵐 것 같습니다. 예. 참 어찌됐든 태왕적 궁중이야기는요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저도 좀 놀게요. 맨날 여러분들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우리 방청석에서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뭐 이거 뭐 무료 봉사하는 건데 뭐 내가 뭐 출연료 받으면 뭐 빠질 수가 있겠어? 아무튼가 오늘 5월 8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요. 부모님께 전화 안 하신 분들 전화하시고 부모님한테 아니 자제분들한테 전화 안 받으신 분들은 거꾸로 문자 하나 보내세요. 야 이 녀석들아 오늘 어버이날이다 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자제분들이 또 전화 주실 것 같습니다. 유사님 저희도 데려가셔 하셨는데요. 어머 유사님 같이 가실래요? 저 낙타 타러 가는 건데 쌍봉 낙타. 자 오늘 태령왕자 궁전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 곡은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르는 노래죠. 제가 여행 간다고 해서 선곡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아버렸네요. 여러분들 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봄이니까요. 뜨거워지거나 우리 가족들하고 뭐 살아가는 분하고 같이 여행 한번 가보세요. 뭐 그렇다 해서 뭐 몇 박 며칠 계속 길게 갈 필요도 없어요. 당일치기 여행도 여행이니까요. 자 즐거운 여행들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들으면서 태류왕자 궁중이야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